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올림픽 시상식을 유심히 보면요. 은메달 수상자보다 오히려 동메달 수상자가 표정이 더 밝습니다. 왜일까요? 은메달 수상자는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저 금메달 할 건데 하면 동메달 수상자는 이게 동메달이 어디냐? 잘못했다간 요것도 못 딸 뻔했는데 네, 메달 색깔이 뭐가 중요합니까? 최선을 다했으면 모두 금메달이고 모두 활짝 웃어도 됩니다. 그런데요, 메달을 따고 웃었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사상 검열을 받게 된 선수들이 있답니다. 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딨냐고요? 아니, 세상에 그런 나라 있잖아요! 북한! 8월 22일 목요일 김명준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요, 왜 이렇게 경악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19일 경기도 파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게다가 낮에 발생한 일인데 한 주부가 장을 본 후에 귀가한 후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근데 문이 닫힌 후에 이 안에 같이 타고 있던 남성이 갑자기 돌변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네. 자,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 타고요. 가방을 맨 남성이 저렇게 뒤따라 탑니다. 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탁 닫히자 이 남성 갑자기 저렇게 돌변을 합니다. 가방에서 지금 둔기를 꺼내서 여성을 향해 마구 휘두르는데 어머, 세상에. 이 여성 손으로 막아보지만 남성은 계속해서 둔기와 손으로 폭행을 이어갑니다. 자, 잠시 후에 저렇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네. 이 틈을 타 여성이 도망치려고 하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남성은 여성의 팔을 붙잡으면서 끝까지 쫓아갑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보세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엘리베이터 내부 CCTV를 보니까 김묘성 기자님 기다렸다는 듯이 돌아서서 지금 마구 폭행을 가했어요. 세상에 너무 끔찍합니다, 진짜. 네, 정말로 끔찍합니다. 이 남성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듯 구석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문이 닫히자마자 갑자기 돌변을 한 겁니다. 가방에서 둔기를 꺼내서 여성에게 마구 휘두른 것인데요. 어머나. 가까스로 탈출한 어머나, 피해자, 세상에.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머. 경찰에 가까스로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2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허허. 피해 여성은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해서 머리와 팔을 다쳤습니다. 어머나, 하지만 세상에. 천만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머리와 팔에 심각한,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지금 보세요. 저 딱딱한 금속 재질의 아마 이 둔기 같은데 그걸로 최재문 교수님 네. 머리, 지금 팔도 아마 미루어 짐작한데 공격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생긴 부상 같아요. 세상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자기 몸을 방어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팔로 막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저런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저 사람 두 사람이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요. 어머나. 너무 황당한 건 지금 보세요. 이 팔이에요. 예, 부어가지고. 다리가 아니 지금 팔이 이렇게 부었어요. 지금 팔이. 얼마나 밑에 안 부은 쪽하고 부은 쪽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어머나, 얼마나 세상에. 부었는지 2배 이상 부었어요 지금. 아니 20대 남성이요. 지하철역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를 본 후에 네. 300에서 400m 정도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일부러 쫓아온 거죠 일단. 세상에. 두 번째,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같은 아파트 주민도 아니에요. 일면식도 없는 여자를 300m, 400m 앞 그 지하철역에서 쫓아온 거잖아요. 세상에.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이 이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길에 이 봉변을 당한 것이고요. 네. 이 그 여성의 말에 따르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뒤에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파트 부근 육교에서부터 따라왔다고 이 여성은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 네. 경찰에 신고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신고했다고 했는데 알면서도 그래도 나는 경찰에 와서 잡혀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또 때렸다는 어머나 거예요. 세상에. 아니 근데 보세요. 안진용 기자님, 저 인간이요. 오랫동안 먼 곳에서부터 저 여성을 따라왔다. 혹시라도 그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두 앙심을 품을 만한 일면식도 없는 사이지만 이 여성은 저 남성을 저 못된 인간을 모를 수 있지만 저 남성 혹시 오래전부터 이 여성을 주시해왔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이유를 말하긴 했습니다. 저 가해한 20대 남성 경찰 조사에서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유에 진짜? 즉, 저 여성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묻지마 폭행을 당하게 된 거였죠. 경찰은 이 20대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을 했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남성의 휴대전화 그리고 아파트 주변 CCTV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 미리 둔기를 챙겨갔다는 건 흉기를 준비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최명기 원장님 사실 이번 사건은 저 피해 여성 말고도 그 어떤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사실 무차별 공격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네, 그래서 이 사회 불만이 있어서 그랬다는데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본인이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아무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의 이유를 갖다 대게 되면은 어떤 고의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충동적으로 포장하고 싶었던 아하.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절도라든가 무슨 범죄라든가 혹은 폭행을 사주받았다든가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이 말을 썼을 수도 있고요. 순수하게 이 말을 갖다 받아들이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지 않거든요. 그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극한에 몰렸다든가 아하. 아니면 심한 우울증이 있다든가 해서 본인의 분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어떤 마음의 상태였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말이 거짓이라는 것도 충분히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세요. 요즘은 사건이 저런 경악스러운 사건이 심야에만 일어난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때와 장소, 시간을 가리지 않고 저런 무차별적인 흉악한 사건이 일어나요. 세상에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사회 지금 점점 멀어지는 건가요? 진짜 저런 사람은 법이 살아있다는 정말 중형을 내려서 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를 진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무분이 또 나왔어. 오늘 바쁘네 무분이가. 그런데 사유리 씨가 이름이 나왔는데 보세요. 오랜만에 사유리 씨 이름 나왔는데 지금 보세요. 싱글맘이 된 이후에 밝혔다는데 안진용 기자님. 네, 사유리 씨 하면은 대한 외국인이라고 하죠. 아하.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일본인 방송인인데 종종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활약을 보이는데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등에서 육아 일상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는 분들 아실 텐데 사유리 씨는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미혼모이자 싱글맘입니다. 자발적인 미혼모입니다. 자, 아들 쟤는 벌써 5살이 됐는데 지금 사진 속 왼쪽 아이가 바로 5살이 된 젠입니다. 지난 2020년 비혼 상태로 정자 기증을 받아서 일본에서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하지 않고 아내가 되는 대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된 거죠. 요즘은 이제 아들 자랑도 실컷 하면서 지지고 볶는 행복한 일상을 공유하는데 한 명은 일본인 그리고선 그 아들인 젠 보면은 좀 서양 아이처럼 보이죠. 근데 두 사람이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도 나란히 공개하면서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하고 있습니다. 야, 사실 이제 사유리 씨 오랜만에 이제 보시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궁금하셨던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유리 씨가 정자 기증을 통해서 이제 임신했고 아마 그 배가 불렀던 모습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가를 벗어나서 여기 있으면 제일 좋아요. 아들 너무 죽는 만큼 예쁜데 여기서 일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지금. 제일 행복해요. 지금 한국 나이로 5살인데 더럽게 말이 안 들어요. 더럽게 말을 안 들어. 냉장고 열지 말라고 했는데 하루에 30분 더럽게 열어요. 말을 많이 들어. 와, 진짜 냉장고 고장났어요, 우리 집. 여름인데 너무 힘들어요. 이 시간이 녹가 길었으면 좋겠어요. 밤에 10시까지. 진짜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서 근데 장거리 연애였어요. 무조건 저는 아기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이 있었고 근데 그 남자가 저랑 단장 결혼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결혼하고 싶다, 아기를 갖고 싶다 하면 그 남자가 전 잠수를 타요. 도망가지. 그래서 내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지금 단장 소개팅 거 하고 다른 남자 만나고 결혼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도 싫었어요, 제가. 알겠다. 남자 필요 없다. 남자가 내가 결혼하자고 했는데 계속 안 하는데 계속 말하는 거 이게 풀력일 수도 있다. 나의 풀력이다. 때려차. 해가지고 헤어지고 바로 시험관 했어요. 저도 저 방송 봤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저는 상당히 놀랐던 게 김묘성 기자님
사유리 씨는 확실한 자기의 신념 같은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아이를 꼭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사유리 씨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건강검진을 받아봤더니 다른 사람보다 난자 수가 적다라는 검진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이 들었고, 근데 마침 만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장거리 연애를 했었고, 남자친구는 결혼 의사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신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사유리 씨는 일단 아이를 낳자라고 남자친구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결혼에 부담을 느꼈는지 아이고. 바로 잠수를 타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유리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그 남자친구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보다 그냥 빨리 헤어지고 시험관을 하자라고 해서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 그랬군요. 보세요. 아들이 이름이 제니예요. 정말로 멋지게 잘생겼네요. 그런데 이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젠, 멋진 아들 젠이 있으니까 정말 얼마나 그거 누구보다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들의 부러움을 지금 한 몸에 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뭐야 이거? 8, 9, 10,英語は 8, 9, 10, 일본어와 8, 9, 10. 저다네. 그 이거 뭐라고 써져 있을까? 뭐야? 뭐? 네, 근데 맞았어요. 딩동댕. 쟤는 이거 뭐야? 낙자. 낙자 잘했어. 자, 이거 뭐야? Head, hands, arm, face, eyes, mouth. What color is this, Dad? White. Oh, yeah. Awesome. Green and here. Green is here. 3시 30분 한번 맞춰볼까? 3시 30분. 우와! 4時45分にしてください。 유지, 45分。4時45分。イエーイ！じゃあ10時25分。 できた？イエーイ！ 아니, 진짜 저는 저 장면에서 두 가지가 놀라운 게 저는 저 나이 때 바늘시계 보지도 못하고 맞출 줄도 몰랐는데 거기다가 박선배 변호사님 지금 사유리 씨 아들 쟤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척척 다 갈 줄 아네요 지금. 제니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개 국어를 한다고 하는데 특히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맞추기도 합니다. 사유리 씨에 따르면 한국어, 일본어는 완벽하고 한국어는 자기보다도 더 잘한다고 합니다. 어머나. 이 중에 일본어 학습은 사유리 씨가 맡아서 이 젠과는 오직 일본어로만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하하. 사유리 씨는 이 대목에서 언어 습득과 관련한 소신도 밝혔습니다. 아이가 2개 국어를 하려면 돈보다는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 이에 따라서 사유리 씨 너무 피곤해도 촬영 끝나고 밤에 밥을 안 먹을지언정 뛰어와서 하루에 1시간 무조건 일본어 그림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뭐 세상에 정말로 사랑과 열정이 대단한 사유리 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최재병 교수님 이 영상 보시고 시청자분 중에 얘야 이리 와. 자, 지금 아들과 따님 중에 다 이리 와. 지금 조기 교육 중요하다 우리 공부하자 막 이런 분들 안 계시겠죠 지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머나 세상에. 하고 보면 너무 똑똑하고 잘하잖아요. 네. 3개 국어를 하고 뭐 시계 맞추는 것도 너무 잘하고. 잘해요, 진짜. 발음도 영어도 발음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만큼 좋은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미국 생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왜 세계 국어를 가르치지라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는데 네. 사유리 씨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사유리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 제니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일본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외모는 백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외국어 공부를 시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쟤네 얼굴이 동양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하게 사람들은 서양인처럼 생겼네. 영어 당연히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영어를 못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또 폄훼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게 하고 또 영어를 할 줄 알아야 젠도 나중에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아하. 그걸 미리 준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자신은 재산이 많지 않으니까 언어를 재산으로 남겨주고 싶다. 즉 젠이 혼자서 한국 사회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세상에. 외국어 공부를 시킨다고 합니다. 교육관도 참 투철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홀로 젠을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답니다.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기한테 너무 아끼는 게 싫어서 전 좋은 거를 먹여주고 싶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싶고 저는 고속터미널에서 3,000원 옷이 입었는데 애기한테는 좀 5만 원 옷이 사고 이래요. 근데 거기도 하늘 먹여줘요. 우리 애한테. 저는 외국산만 먹어요. 하늘을 먹여주는데 애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랑 강아지가 둘이 막 가가지고 먹어요. 강아지랑 뭐죠? 강아지가 밑에서 대기하고 있고 저도 옆에서 대기하고 애기랑 너무 아까 이게 하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먼저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제가 아프고 죽으면 제니 아빠도 엄마도 없다. 그러면 안 되겠다. 박세게 건강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물구나무를 많이 해요. 물구나무를 어디도 가요. 공원에 가서 놀이터도 가도 엄마 이렇게 건강한다고 보여주려고 막 물구나무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때 제니 엄마 다쳐 하지 마 이래요. 그래서 물구나무를 완벽하게 성공할 때까지 저는 박세게 운동하려고 했어요. 네, 박세게 열심히 하겠다는 뜻도 아주 귀엽게 표현하셨는데, 근데 사실 안지용 기자님 이렇게 이제 방송에 나온 모습 그리고 아까 영상에 나온 모습 하면 아들 젠을 키우면서 그 엄마인 사유리 씨가 그 누구보다 밝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만 있을 때 그 소갈이 뭔가 힘든 점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사유리 씨에게 운동과 건강은 그냥 생존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이제 40대에 들어서면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아이가 점점 성장해 가는데 전속력을 뛰면은 쫓아갈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러닝머신도 뛰고 물구나무를 서면서 체력 관리,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몸만 크는 게 아닙니다. 아이는 마음과 머리가 함께 크죠. 이제는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가끔 물어본다는 건데, 그래서 지난달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절친한 방송이죠. 이상민 씨에게 그 고충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왜 나는 아빠가 없냐? 아빠가 보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때 젠에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때 이상민 씨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옆에서 엄마가 잘해주면 심적으로 힘들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사유리 씨가 잠시 자리를 비웠거든요. 그때 이상민 씨가 젠과 놀아주는데 이상민 씨의 품에서 젠이 아빠라고 부르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짠함이 있는데 근데 이걸 짠하게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젠이 더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주고 더욱더 사유리 씨가 건강 지키면서 아이를 잘 품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고민을 최민규 원장님, 사유리 씨가 아직도 젠에게 아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이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유리 씨에게 뭔가 조언 또는 애정 어린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이렇게 상담하다가 보면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사정이 있어서 아버지가 없이 크신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굉장히 잘 지내십니다. 그분들한테 여쭤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있다 없다가 자신한테 그렇게 결국은 성격이나 그런 점에서 아주 큰 영향을 준 것 같지 않대요. 오히려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어떤 부모랑 같이 사는 거예요. 아이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부모님이 둘 다 있어요. 그 사람은 두 배로 힘들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은 중심을 잡아주는데 극단적인 부모랑만 이혼하고 남게 돼요. 더 힘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 양육자가 좋은 사람이면은 어쩌면은 아이는 한 사람한테 온전한 애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애착이 잘 되고 더 잘 클 수도 있습니다. 야, 제 마음에 듣는 제 마음이 막 훈훈해지고 그랬어요. 사유리 씨 아마 이 말씀을 나중에 유튜브라도 보게 되신다면 아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의 활동 젠이 또 무럭무럭 잘하는 모습 많이 뉴스파이터에 들려주시길 또 기대해 볼게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모범이 오늘 바쁘네. 자주 나오네. 그런데 기저귀 위에 경찰복 입은 아니 오늘 제목만 봐서 뭘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너무 많아 진짜. 네, 일단 한밤중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아찔하죠. 근데 이 끝은 굉장히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아이가 신고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깜깜한 어느 주택가로 출동했습니다. 네. 한 건물 앞에 신고자와 함께 3살 배기 아이가 서 있었는데요. 어머나. 자, 근데 이 아이 자세히 보시면
슬리퍼와 기저귀만 착용한 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지체할 틈도 없이 경찰은 곧바로 아이가 발견된 건물의 모든 세대를 방문해 봤습니다. 어허. 혹시라도 이 안에 집이 있을까 궁금했던 뭐 거죠. 진짜 기저귀 차고 있어. 아이고 세상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대 모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나. 결국 경찰관들은 아이를 데리고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아무리 요즘 뭐 열대야다 해도 김묘성 기자 아이가 지금 기저귀만 차고 위아래는 다른 옷은 걸치지 않으면 막 한기도 들고 추울 텐데요. 걱정돼요 진짜. 그러게요. 무엇보다 아이의 심리가 좀 불안하지 않을까 맞아요. 걱정도 드는데요. 사실 경찰들도 또 아이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좀 어리둥절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어요. 아하. 근데 아이를 지구대로 경찰들이 데려오긴 했지만 네. 아이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자신의 이름도 또 당연히 주소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보호자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 이후에 과연 경찰들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이후의 영상도 함께 보시죠. 어떻게 했을까요, 네? 경찰관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으면서 아이고. 지구대로 들어온 아이. 아이고. 경찰은 우선 떨고 있는 이 아이에게 수건과 함께 근무복을 덮어주면서 이렇게 달래봅니다. 어른들의 보살핌에 마음이 녹았는지 아이고. 아이는 손으로 하트를 만들기도 하고요. 어머나. 웃음을 짓는 등 애교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귀염뽀짝. 아이고. 네, 경찰관들도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에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네. 아이를 1시간가량 보호하면서 고민하던 경찰은 네. 다시 이 아이를 발견한 곳으로 돌아가 봅니다. 아하. 건물 주변을 꼼꼼히 살피던 중에 네. 이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뭔데요 이게?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뭘 발견했다는데 지금 아이의 보호자 즉 사람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무슨 종이 쪽지를 발견한 게 뭐 대단한 단서일까요? 어쩔 수 없이 현장을 다시 둘러보기로 한 경찰 쓰레기 더미에서 택배 상자를 발견하는데 어허. 이 상자 용지에서 전화번호가 눈에 띕니다. 결국 이 전화번호 알고 봤더니 건물주의 번호였고 이 번호를 통해서 아이의 엄마와 드디어 연락이 닿았습니다. 어머나. 실종 2시간 만에 아이를 무사히 인계할 수 있었는데 아이가 어려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아이가 지목한 집은 물론 주변 집들도 다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나. 지문 시스템에 등록도 안 된 상황이지만 막막함에도 신속하게 아이를 찾아야 하는 상황, 경찰들이 발로 뛰면서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아이는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와 진짜 대박 사건이에요. 진짜 어쩐지 우리 경찰 출신이신 박성배 변호사님 표정이 밝은 게 경찰분들의 촉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 택배 상자에서 단서를 발견해서 결국 아이를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인계를 했는데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어쩌다 아이가 고작 3살이에요. 기저귀 차림으로 한밤중에 배회를 하게 됐던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이제 좀 심한 감기 증세가 있었는데 아이 재우고 나서 그 야간 병원을 좀 급히 다녀오는 상황에서 좀 아이가 혼자 잠에 깨서 나왔던 상황입니다. 진짜 기저귀만 탄 채로 이제 그렇게 들어왔었고 너무 좀 딱하기도 한 마음에 그 여벌 저희 근무복 하고 이제 수건하고 이제 그렇게 입혀주고 저희 간식도 이렇게 주면서 좀 달랬었고요. 저희는 이제 마음이 좀 급한데 아이는 이제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좀 이렇게 진짜 순수한 애교로 영상에 나온 것처럼 저희를 오히려 좀 이렇게 웃게 해줘서. 그러니까요. 정말 아이가 참 동심은 순수하다는 걸 보여준 게 처음 와보는 곳이고 지금 엄마 아빠 없어가지고 막 울 법도 한데 그냥 갑자기 몸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안정되니까 하트 애교 발사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똑같이 집에 혼자 남겨졌을 때 아이의 반응은 2가지예요. 어허. 하나는 겁이 나서 그 자리에서 계속 우는 아이가 있어요. 오. 활동성이 높은 아이들은 찾으러 밖으로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는 활동성이 높은 아이고요. 활동성이 높아서 밖으로 나온다는 건 상대적으로 겁이 없다는 거예요. 어허. 그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저런 특성이 있게 되면 우리 유행하는 말 회복 탄력성이 강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활동성이 높아서 또 활동하게 되면 금세 또 잊어먹어요. 아하. 그리고 또 저렇게 애교를 부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요. 정말로 경찰분들의 노력과 그 기지를 발휘한 덕분에 아이가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고요. 보통요,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아이가 실종되면 그 실종 아동을 찾는데 보통 평균 56시간 정도 걸린대요. 세상에 대박이죠. 그런데 이 아이의 지문 등록을 해놓으면 1시간도 채 안 걸린대요. 그래서 지문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가 굉장히 유용한데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거나 지구대
또는 안전 드림 이런 앱을 깔아 놓으시면 설치하시면 직접 등록도 가능하고 혹시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경우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찰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최전문 교수님? 인도네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오. 인도네시아 하면 아무래도 화산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야.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날 헬마헤라 섬에 위치한 두코노산이라는 산이 폭발을 했는데요. 아이고. 화산 폭발을 했는데 네. 이 모습을 구경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네네. 자, 화산재와 암석이 뒤섞인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보기만 해도 무섭죠? 그런데요, 분하고 바로 옆 절벽에서 자그마한 뭔가 꿈틀거립니다. 어머머머. 보셨죠? 다름 아닌 사람들인데요. 어머나! 폭발하는 화산 옆에서 무섭지도 않은가 싶던 찰나 뒤늦게 위험을 느꼈는지 부랴부랴 경사면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보면 이 아마 드론으로 찍었던 영상 같아요. 그 드론 영상 봤을 때는 사실 화산이 이제 분화하는 거, 폭발하는 게 참 보기 드문 광경이다 해서 눈길을 끈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저 옆에 구경을 하고 있어요. 아니, 안진용 기자님 그야말로 목숨을 건 구경이었잖아요, 지금. 네, 인도네시아는 현재 활동 중인 화산이 100개가 넘습니다. 어머나.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화산 경보 2단계가 이미 발령된 상황이었는데 어머나, 세상에 좀 등산객들은 보세요, 어머. 허가 없이 이를 보기 위해서 몰래 산으로 올랐던 겁니다. 어머나. 자, 이 영상을 공개한 사람은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이 진정한 등산의 목적이라고 꼬집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와, 저 영상을 보면요. 지금 사람의 크기가 정말 우리가 좀 과장하면 우리 그런 표현이잖아요. 개미만해 보이잖아요. 그만큼 저 화산의 크기가 얼마나 대규모인지를 가늠할 수 있어요. 보세요. 사람 크기가 정말 개미만큼 보이잖아요. 그런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걸 구경 났다고 옆에서 보다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저 사람들 정말 이번에 큰 교훈 얻고 다시는 저런 일 하지 않도록 정신 차리기를 정말 멀리서나마 대한민국 땅에서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